네, 김치영입니다. 상반기 뛰어난 활약을 보인 애널리스트 모시고 하반기 전략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음식료 부문 1위,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의 김정욱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하반기에도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셔서 이 자리에 모셨었는데 네. 상반기에도 또 선정이 되셨습니다. 9년 연속이라고 나오던데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 비결이 있으시다면요. 저도 이제 그 섹터를 분석한 지가 한 10년 정도 돼 왔는데요. 그동안 이게 음식료는 산업과 개별 기업 모두 이제 각자 공부해야 되는 섹터인데 이 섹터에 대한 장기 시계열에서의 히스토리와 사이클 이런 부분을 이제 분석하고 짚었던 부분들이 투자들에게 이해를 도왔기 때문에 장기간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 10년간 이제 이쪽 음식료 업종을 지켜보셨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최근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료 업종이 수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또 하반기 들어서면서는 지금 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양새인데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또 마침 보니까 10년 전하고 좀 비교할 만한 네.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14년, 15년도 상황으로 가보면 당시에 이제 음식료 섹터는 이 내수주에 국한되긴 했지만 신제품 모멘텀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짜왕, 맛짬뽕, 진짬뽕, 허니버터칩 이런 신제품들이 큰 인기를 누렸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의 고성장, 식자재 유통업, HMR 산업 등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 산업 성장에 대한 스토리도 풍부했습니다. 그런 환경이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라면 곡물 가격은 2011년도, 12년도부터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네. 14, 15년도에 저점을 만들면서 매년 음식료 업체들은 원재료비 개선이라는 실적 성장의 호재를 겪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11년도, 12년도 있었던 가격 인상이 꾸준히 역할을 해주면서 가격 인상에 따른 스프레드 개선도 15년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융합된 투자 포인트가 15년도에 완성이 됐었는데 네. 10년 뒤죠. 25년을 기다린 입장에서 동일한 포인트들은 곡물 가격 하락. 곡물 가격 하락은 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꺾이기 시작해서 지금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네. 가격 인상은 21년, 22년 곡물가 상승 사이클에 모두 진행을 해놨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매출 성장의 스토리는 지금은 K푸드가 담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점 때문에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음식료 섹터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성장의 스토리, K푸드의 인기가 상당히 공고해졌기 때문에 음식료에 대한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인데 기대감이 또 너무 커서인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실망감이 있었던 기업들도 있고 지금 뭐 중국의 경기 둔화라든지 이러한 문제도 또 있잖아요. 네. 하반기 실적은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 중요할 부분은 원재료비, 곡물 가격입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22년 중순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고 특히 옥수수, 대두, 소맥 중심으로 하락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원당마저도 가격 하락 전환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곡물가를 볼 때는 우리가 엘니뇨와 라니냐와 같은 이제 기상이변 이슈를 판단하고 있는데 22년도 이후에는 라니냐가 지배를 하면서 기상이변 측면에서는 옥수수, 소맥, 대두가 이제 좀 위험했었고요. 이후에 23년도에 엘니뇨가 또 오면서 원당가가 상승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중립기후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농사가 중요한 2, 3분기에 특별한 기상이변 없이 지나간다면 올해는 매우 양호한 작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곡물가 하락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곡물 가격의 레깅 타임은 음식료 업체들한테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시차를 두고 본다면 올해 3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원가 지수가 10% 이상 감소하는, 하락하는 이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원재료비 하락에 따른 실적 개선 요인들을 찾을 수가 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2분기까지는 부재했습니다. 올해 네. 1, 2분기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원가 부담이 더 늘진 않지만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였기 네. 때문에 실적 개선 요인은 좀 부족했고요. 더불어서 아직은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국내 소비 경기가 둔화된 영향으로 가공식품 판매가 부진하면서 2분기에 실적들이 대부분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분기에 들어가서는 원재료비 효과 때문에 소비 경기 둔화 이슈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 요인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곡물가를 중요하게 보자는 얘기는 결국엔 기업 실적에서 이익률 때문 아니겠습니까? 곡물가가 하락하고 나면 기업들의 실적이 좀 더 좋아지고 이익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거 플러스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좀 주목해야 될 건 경기 침체 우려 아닌가요? 미국이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고물가 상황과 이제 경기 네. 침체, 소비 둔화 이슈인데 오히려 이제 음식료 업체들은 이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서 해법은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식료 업체들 보게 되면 물가 상승률 최근 들어서 이 서비스 물가 부담 여전하지만 가공식품도 많이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22년 대비해서는 대부분 10% 이상 올라온 물가를 지금 체감하고 있는데요. 외식 물가가 더 많이 올랐고 외식 물가는 절대 레벨이 높기 때문에 지금 네. 소비자들은 외식에서 아예 이탈하는 외식에서 탈락하는 소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인데 가공식품의 저단가 제품들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이쪽으로 구매를 늘리기 위해서 오히려 고단가의 외식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데 외식을 줄이면서 내식을 늘리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도 외식 비중은 줄어들게 되고 내식 비중이 올라오는 현상. 이런 부분이 국내와 해외도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는 국내에서는 프리미엄이라고 할 만한 제품들도 해외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물가 상황에서 해외 쪽 가공식품 내식 수요 트렌드에 국내 K푸드 업체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영향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기회적인 요인으로서 이 물가 상승 부담에서 외식 대비 선택받는 이런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 침체가 오히려 내식 수요를 불러일으키면서 음식료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 내에서 아마도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높으신 기업이 삼양식품이 아닐까 싶은데 삼양식품 지금 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대치가 좀 높았어요. 네.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캐파 유지가 되면서 실적은 뭐 비슷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던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또 MSCI 편입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MSCI 편입 이슈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말씀드린 실적에서는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는 너무 높은 기대치에 그렇죠. 조금 미스하는 이런 모습이었고 하반기를 가게 되면 지금 캐파가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2분기보다 높은 레벨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어느 정도 숨고리가 나오고 나서 내년도에 네. 증설이 있거든요. 내년에 증설이 기존 캐파의 40% 정도 이게 중순부터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 또 캐파업 기대감이 또 하반기에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원님이 보시는 하반기 탑픽 음식료 이쪽에서는 어떤 겁니까? 네, 저는 CJ 제일제당을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제일제당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고 하반기 이제 그동안 문제가 됐던 해외 바이오, 사료 사업 같은 좀 변동성을 줬던 사업부들의 실적이 안정화되면서 해외 가공식품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만두 위주로 판매를 하다가 이제는 만두 이외의 HML까지 수혜를 받으면서 만두가 10% 성장을 보인다면 만두 외 제품들이 거의 20%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면서 하반기에는 만두 외 비중이 만두를 좀 뛰어넘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 현지에 이제 인수했던 슈안스라는 기업 역시 네네. 피자 쪽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리면서 전체 피자 점유율로도 이제 네슬레를 뛰어넘는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제당은 해외 쪽에서의 꾸준한 성장 더불어서 변동성을 줬던 해외 바이오 사료 사업부의 실적 안정화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좀 고성장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음식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경 벤스트 애널리스트 음식료 부문 1위를 차지한 메리츠증권의 김정욱 연구위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